여러분은 자식보다 나은 짐승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여기 앞도 못 보는 노인을 위해 제 목숨을 걸고 험한 산길을 기어올라 기적을 물어온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도 오직 주인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산을 내려온 3세기의 눈물겨운 보은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지는 그 시절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달구름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살짝 보태주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허씨 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 노인은 젊은 시절 예기치 못한 사고로 두 눈을 잃고 이제는 낡은 문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빗소리만을 친구 삼아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구, 비가 오니 또 삭신이 쑤시는구먼. 노인은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뉘었지요. 챙겨줄 사람 하나 없는 방 안엔 서늘한 냉기만 가득했어요. 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노인은 그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서글픔에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깽깽 장대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뚫고 가냘픈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허노인은 귀를 쫑긋 세웠지요. 내 눈이 멀어 헛것을 듣나? 이 밤중에 누가 찾아왔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바로 문밖 처마 밑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춥고 배고픈 짐승이 비를 피해 들어온 모양이었죠. 노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처지와 같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살을 더듬어 방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축축한 흙내음과 함께 무언가 따뜻한 것이 노인의 발등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보니 주먹만 한 강아지 한 마리가 오들오들 떨며 노인의 발등에 머리를 비비고 있었어요. 털은 빗물과 진흙에 엉망이 되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것이 딱 보기에도 길을 잃고 헤맨 가여운 꼴이었지요. 허허, 이놈 봐라. 갈 곳이 없어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느냐? 노인은 매정하게 밀어내려 했지만 녀석이 핥아대는 거친 혓바닥의 온기에 그만 꽁꽁 얼어붙었던 애간장이 녹아버렸습니다. 결국 노인은 녀석을 방 안으로 들이고 말았어요. 노인은 헌수건을 찾아 강아지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으로 녀석의 무늬를 가늠해 보았지요. 여기는 보들보들하고 여기는 좀 빳빳하구나. 마침 비가 그치고 마당을 지나던 동네 꼬마 녀석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그 강아지 참 예뻐요. 하얀 발에 검은 점, 노란 줄무늬까지 섞였네요. 그제야 노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그래. 색이 세 가지나 섞였단 말이지. 꼭 옛날 장터에서 보던 고운 삼색 비단 같겠구나.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녀석의 빛깔을 상상하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내 이름은 이제부터 삼색이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 빛깔을 가졌다는 건 알겠구나. 다음 날 아침부터 늘 적막하던 오두막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마당으로 나서면 삼색이가 먼저 달려나가 꼬리를 흔들며 발자국 소리를 냈지요. 밥 한 그릇을 반으로 나누어 먹어야 하는 궁핍한 처지였지만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끈해졌어요. 삼색아, 밥맛이 좋으냐? 나도 내가 있어 참 좋구나. 삼색이는 마치 주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살랑살랑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눈먼 노인과 작은 강아지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모진 세상을 함께 건너기 시작했어요. 3세기가 노인의 집에 온 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제 앞가림도 못하던 조그만 녀석이 이제는 제법 노인의 일과를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노인이 외출하려고 낡은 지팡이를 손에 쥐면 3세기는 쪼르르 달려와 지팡이 끝을 입으로 살짝 뭅니다. 허허, 요놈 봐라. 오늘도 내가 앞장을 서겠다는 게냐? 노인이 껄껄 웃으며 걸음을 떼면 3세기는 돌부리가 있거나 웅덩이가 고인 곳을 기가 막히게 피해 완만한 길로만 노인을 유도했지요. 보이지 않는 노인과 작은 강아지가 지팡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조를 맞춰 걷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만드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눈먼 영감이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 무슨 짐승을 키우나 하며 혀를 찼어요. 하지만 3세기의 영특함을 보고는 다들 생각이 바뀌었지요. 노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3세기가 먼저 달려가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살짝 물고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노인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3세가 내가 사람보다 낫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기특하다며 집에서 가져온 찐 감자며 고구마를 내주었고 덕분에 노인의 끼니도 예전보다 훨씬 풍성해졌어요. 3세기는 정말이지 하늘이 내린 복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눈먼 노인이 3세기와 어떻게 소통하나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3세기의 발소리 하나, 꼬리가 바닥을 치는 소리 하나만 들어도 녀석의 기분을 척척 알아맞혔지요. 3세가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구나. 꼬리 치는 박자가 장단이 딱딱 맞네. 혹은 3세기가 낑낑거리며 옷자락을 당기면 아, 손님이 오셨느냐? 하며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두 존재는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대화를 가슴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짐승의 충심과 인간의 정이 하나로 녹아드는 참으로 아름다운 밤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아내의 유품인 비단 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에게 그 주머니는 사별한 아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지요. 노인은 방구석을 더듬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디 갔누? 내 마누라 얼굴 대신인 주머니가 어디 갔누? 그때였습니다. 3세기가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팎을 샅샅이 뒤지더니 툇마루 깊숙한 틈새에서 먼지 묻은 주머니를 입에 물고 나타났어요. 쥐가 물어다 놓은 것을 3세기가 영특하게 찾아낸 것이죠. 노인은 흙 묻은 주머니를 가슴에 꼭 품고 3세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삼색 무늬 털 사이로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배어들었지요. 3세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가슴이 무너졌을 게다. 고맙다. 참으로 고마워. 이제 3세기는 노인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떠난 아내가 보내준 선물 같기도 하고 하늘이 점지해 준 마지막 동반자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두 식구를 보면 저 둘은 전생의 부모 자식이었을 게야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이 행복한 오두막에도 시샘 어린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욕심쟁이 박서방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박서방이라는 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는 기름진 고기로 가득 차 남산만 하고 눈은 언제나 남의 재산을 탐내느라 번들거리는 사내였지요. 고리대금업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피눈물을 짜내 제 배를 불리던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허노인의 산비탈 땅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허허, 저 땅 밑에 금송아지가 묻혔다던데. 박서방은 노인이 앞을 못 보는 것을 이용해 그 땅을 가로챌 검은 궁리를 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박서방이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허노인의 오두막에 나타났어요. 아이고, 허영감님, 고생이 참 많으시네. 박서방은 짐짓 다정한 척 노인의 손을 덥석 잡았지만 그 손은 정이 아니라 욕심으로 차가웠지요. 영감님, 저 척박한 땅 붙들고 고생 마시고 내가 좋은 값 쳐 줄 테니 나한테 넘기구려. 박서방의 기름진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노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평소 낯선 이에게도 꼬리를 살랑대던 삼세기가 오늘따라 이상했어요. 박서방이 입을 열 때마다 삼세기는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코를 찡긋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주인을 지키는 작은 파수꾼 같았습니다. 박서방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협적인 기세를 보였으나 삼세기는 물러서지 않고 녀석의 앞을 지켰어요. 짐승의 맑은 눈에는 박서방의 시커먼 속마음이 훤히 보였던 거죠. 삼세기의 기세에 노인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꽉 쥐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지요. 박서방, 이 땅은 조상님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 내 아내가 잠든 곳이요. 내 눈이 멀어 세상은 안 보여도 내 뿌리만큼은 지킬 줄 안다오. 노인의 서슬퍼런 말투에 박서방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영감이 참 고집불통이구먼. 박서방은 씩씩거리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엔 뒤가 구린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박서방은 하인을 시켜 담벼락 너머로 독을 바른 고기 한 덩이를 몰래 던졌습니다. 굶주린 짐승을 유혹해 멀리 떼어놓거나 해코지하려는 속셈이었지요. 배고픈 강아지라면 냉큼 물었을 법도 한데 우리 삼세기는 달랐어요. 냄새를 킁킁 맡더니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는지 오히려 흙을 파서 그 고기를 깊숙이 묻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주인의 방문 앞을 밤새 뜬 눈으로 지켰습니다. 박서방의 치졸한 계략은 삼세기의 영특함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검은 속내가 담긴 유혹까지 통하지 않자 박서방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그놈 참 기특하네 하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속으로는 아주 발칙한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저 맹랑한 강아지가 노인네 곁을 딱 지키고 있으니 도저히 틈이 안 생기는구나 싶었던 겁니다. 박서방은 이제 대놓고 악행을 저지르는 대신 마을 사람들의 귀에 몹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 강아지가 사실은 영험한 척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참으로 간사한 노릇 아닙니까? 며칠 뒤 허노인이 땔감을 구하러 삼세기와 함께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삼세기는 평소보다 더 세차게 짖으며 자꾸만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짐승의 촉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지 않아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게지요. 아니나 다를까 굽이진 길목에 박서방의 사주를 받은 덩치 큰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을 몰아붙이며 땅 문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압박했어요. 영감님,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주인님 뜻을 따르시죠. 으름장을 놓으며 노인의 앞길을 험악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협에 놀란 노인이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아이고. 소리와 함께 노인은 가파른 비탈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말았지요. 다행히 커다란 나무 뿌리에 걸려
큰 화는 면했지만 앞이 안 보이니 어디가 길인지 알 턱이 있나요? 겁에 질린 사내들은 일이 커질까봐 주랭랑을 쳐버렸고 깊은 산속 어스름한 저녁 공기 속에 노인 혼자 덜덜 떨며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노인이 비탈 아래 고립되어 있을 때 삼세기는 어찌했을까요? 녀석은 주인을 버려두고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채취를 확인했습니다. 무사하다는 걸 알고는 번개처럼 마을로 내달렸지요. 마을 어귀 평상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바짓가랑이를 물고 간절하게 당겨댔어요. 멍멍. 평소답지 않게 절규하듯 찢어대는 삼세기의 모습에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얌전하던 삼세기가 왜 이런담. 필시 허영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니 따라가 봅시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삼세기를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삼세기는 지치지도 않는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마침내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진맥진해 있던 헌노인을 찾아냈지요.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노인을 안전하게 끌어올리자 삼세기는 그제야 안심한 듯 노인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박서방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에구, 저 짐승이 영감님 목숨줄이네. 하지만 산에서 굴러떨어진 뒤로 헌노인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모진 비바람에 골병이 든 데다 박서방에게 당한 충격이 컸던 모양이죠. 삼세가,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구나.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곁을 지키는 삼세기의 머리를 힘없이 쓰다듬었어요. 삼세기는 노인의 손등을 핥으며 연신 낑낑거렸습니다. 마을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기력이 다해 이대로는 보름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야속한 소리만 남기고 떠났으니 오두막엔 슬픈 정적만 가득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시주승 한 분이 노인의 집 마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노인의 신음과 그 곁을 지키며 울부짖는 삼세기의 소리를 듣더니 노승이 가만히 멈춰 서서 삼세기를 내려다보았어요. 허허, 요놈 봐라. 내 정성이 하늘에 닿겠구나. 노승은 삼세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더니 들으라는 듯 나지막이 읊조렸지요. 얘야, 저 험한 산 너머 천년 바위 밑에 가면 딱 한 번 눈을 뜨게 해주는 샘물이 있단다. 사람도 가기 힘든 길인데 내가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문 안을 왔을 때 삼세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헌노인은 기운 없는 손으로 곁을 더듬거렸지만 늘 닿던 복슬복슬한 털뭉치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삼세가, 삼세가. 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녀석을 불렀지요. 평소 같으면 벌써 달려와 손바닥을 핥았을 녀석이 대답이 없으니 노인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놈이 어디 마실을 갔나. 혹시 박서방 그 고약한 놈한테 해코지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노인은 자기가 아픈 건 뒷전이고 오직 삼세기 걱정에 애간장을 태웠어요. 하지만 삼세기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노승이 말한 샘물을 찾아 홀로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작은 강아지 몸으로 깊은 산을 타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빽빽한 가시덤불이 삼세기의 길을 막아섰고 매서운 산바람은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크르릉. 어디선가 사나운 들짐승들이 나타나 위협하기도 했지만 삼세기는 평소와 달리 물러서지 않았어요. 녀석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단함 속에서도 오직 산 위로
위로만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년 바위로 가는 길은 깎아지른 듯한 아찔한 벼랑길이었습니다. 삼세기는 노승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입에 작은 나무 바가지를 단단히 물고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위험한 순간에도 삼세기는 발끝에 온 힘을 다해 바위를 움켜쥐며 나아갔습니다. 짐승의 충성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어두컴컴하던 산속에 갑자기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오르며 삼세기가 가야 할 길을 은은하게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험한 벼랑 끝에서 걸음을 멈췄던 삼세기 앞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산속에서 하얀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마치 누군가 길을 터 주듯 삼세기가 갈 방향만 훤히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세기는 본능적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녀석은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지쳐 있었지만 그 안개를 따라 쉼 없이 움직였습니다. 산새들도 이 기특한 강아지의 행차를 돕는 듯 머리 위에서 지저귀며 길을 안내하니 참으로 신비로운 광경이었죠.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길목을 꽉 막고 서 있었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사시나무 떨듯 도망쳐야 정상이지만 삼세기는 입에 바가지를 문 채로 낮게 으르렁거리며 버텼어요.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커다란 구렁이가 스르르 몸을 비켜주며 길을 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삼세기의 마음속 깊은 정성을 시험해 본 것처럼 말이죠. 삼세기가 산을 오르는 걸 우연히 목격한 박서방은 하인들을 시켜 녀석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저놈이 어딜 저렇게 기어가는지 끝까지 쫓아가 봐라. 분명 대단한 걸 숨겨두었을 게야. 하인들은 위협적인 기세를 풍기며 삼세기가 남긴 흔적을 따라 조심조심 산을 탔어요. 삼세기는 뒤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에 귀를 쫑긋 세우더니 숨소리조차 죽인 채 더욱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꼭대기,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삼세기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입에 문 바가지를 그 물줄기 밑에 댔지요.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는 동안 녀석은 꼬리조차 흔들지 않고 그저 바가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을 막아라. 숲을 헤치고 나타난 하인들이 갑작스러운 소란을 피우며 삼세기를 에워쌌습니다. 산속의 평화가 깨지는 긴박한 순간이었죠. 삼세기는 그림자처럼 덮쳐오는 위협을 피해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몸이 크게 휘청거렸지만 삼세기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고 입에 문 바가지를 더욱 꽉 깨물었지요. 녀석은 길도 없는 빽빽한 가시덤불 속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어요. 숨이 막히도록 힘겨운 길이었지만 삼세기는 오직 제 입에 물린 희망만을 지키며 산 아래로 구르듯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들이 멀어질 때까지 녀석은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어요. 해질녘 경막한 헌호인의 집 마당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클투성이가 된 채 본래의 털빛조차 알아보기 힘들 만큼 지쳐버린 강아지, 바로 삼세기였지요. 녀석은 온몸이 떨릴 만큼 기력을 다했으면서도 입에 문 바가지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툇마루 밑에 다다라서야 바가지를 내려놓은 삼세기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헌호인이 더듬더듬 문을 열고 마당으로 손을 뻗었어요. 삼세기니? 삼세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훑다 쓰러진 녀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닿는 털이
평소와 달리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에 노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로 녀석을 쓸어내리다 삼세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코로 밀어 넣어준 바가지를 발견했지요. 녀석의 정성이 애달파 노인은 그 안에 담긴 물을 한 모금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때 대문이 큰 소리와 함께 열리며 박서방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산속에서 삼세기를 놓치고 분해서 끝까지 뒤쫓아온 것이지요. 이놈의 강아지, 여기 있었구나. 박서방은 노인의 손에 든 바가지를 보고 눈을 번뜩였어요. 영감, 그게 뭐길래 이 짐승이 저 난리를 치며 가져온 거요? 필시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모양이지. 박서방은 그것을 보물로 착각하고는 거칠게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내놔. 내 땅에서 난 건 다 내 것이야. 박서방이 노인의 손에서 바가지를 억지로 낚아채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바가지에 남은 물은 박서방의 얼굴에 쏟아졌고 빈 바가지는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박서방은 제 성질에 못 이겨 일어나려다 마당에 놓인 노인의 지팡이에 발이 걸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지르며 박서방이 허우적대자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 뭉치는 바로 박서방이 노인의 땅을 가로채려고 몰래 위조해둔 가짜 땅 문서였습니다. 소란의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목격했지요. 아니, 이게 뭐야? 허영감님 땅 문서 아니야? 박서방 당신이 왜 이걸 갖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추궁에 박서방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신고를 받고 달려온 포졸들이 박서방의 죄목을 확인하고 그를 관가로 끌고 갔으니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등을 찍은 셈이었죠. 박서방이 끌려가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품에 안긴 삼세기의 가쁜 숨소리를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삼세가, 내가 이 못난 주인 살리려다 기운을 다 썼구나.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삼세기에 젖은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칠흑 같았던 노인의 눈앞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더니 안개가 걷히듯 사물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녀석이 온 힘을 다해 물어온 물이 막혀 있던 노인의 눈에 다시 빛을 불러온 것이지요. 노인은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횃불이, 다음에는 마당에 흙바닥이 보이더니 마침내 제 무릎 위에 쓰러져 있는 작은 짐승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였지만 발끝에 하얀 털이 섞이고 고운 빛깔을 가진 바로 삼색이었습니다. 삼색아, 내 눈에 내가 보인다.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였구나. 노인은 평생 처음 마주하는 삼색이의 모습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소리내어 울었지요. 하지만 삼색이는 기운이 다했는지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뜬 기쁨도 잊은 채 녀석을 가슴에 꼭 품고 연신 이름을 불렀어요. 삼색아, 정신 차려라. 내가 이제 너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느냐? 노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닿았을까요? 삼색이가 낑하며 아주 작게 소리를 내더니 가느다랗게 눈을 떴지요. 녀석은 눈을 뜬 주인을 보고는 안심한 듯 힘겹게 꼬리를 한 번 살랑이며 노인의 손바닥을 핥았습니다. 그 후로 허노인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눈을 뜬 노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삼세기와 함께 마을 길을 당당히 걷게 되었지요. 박서방은 제 죄를 다 치르러 관가로 넘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일군 두 식구에게 정성껏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삼세기는 이제 노인의 길잡이가 아니라 노인의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 온 마을의 귀염둥이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헌호이는 마루에 앉아 삼세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삼세가, 세상이 참으로 곱구나. 내 덕분에 내가 이 고운 풍경을 다 보는구나. 삼세기는 노인의 다리에 턱을 괴고 평온하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요. 밤하늘의 별들도 이 기특한 인연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충직한 강아지와 눈뜬 노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따뜻한 전설로 전해졌답니다. 여러분, 오늘 삼세기와 헌호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 마음속엔 사람보다 깊은 정과 의리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삼세기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